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쏘올린 한동훈 장관 청담동,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인데요. 5위,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에게 경로한 까닭, 이 얘기부터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이른바 이 청담동 고급 카페, 고급 바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라고 하면서 해당 녹취까지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박수영 의원님, 오늘도 좀 바쁘신 와중에 출연해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국민의힘에서 봤을 땐 김의겸 의원이 이 법사위 법무부 국감에서 이 의혹을 제기한 게 뭔가 이재명 대표 수사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처해 있는 처지가 이재명 대표가 극도의 위험에 처해 있거든요. 측근이라고 하던 사람, 분신이라고 하던 사람 전부 기소되거나 구속되거나 지금 이런 상황이고, 언제 이재명 대표가 사법 처리를 받을지 모르는 극도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면을 좀 전환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무리수를 뜬 걸로 보입니다. 흑석거사 김의겸 의원은 지난번에도 그렇고 몇 번을 이렇게 지금 헛발질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국정감사라는 저 고귀한 자리에서 저렇게 헛발질하고, 그 유튜브 언론이라는 게 얼마나 부실하고 엉터리고 가짜 소문을 많이, 가짜 뉴스를 많이 생산했는지 잘 알고 있을 만한 분이 저런 얘기를 하신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저분이 모 언론사 기자 출신이라는 게 저도 사실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다 옛날엔 좀 괜찮은 언론사의 기자 출신인데 저렇게 가짜 뉴스를 국회라고 하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저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민주당이 지금 위험하고 이재명 대표가 위기에 처해 있는가를 반증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이걸 서두에 다루는 걸 보니 본인이 의혹 제기해서 일단 언론의 주목을 받는 건 김의겸 의원이 성공한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다음일 텐데, 한동훈 장관의 말말말을 저희가 그래픽 하나로 정리를 해봤어요.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을 건다고 했는데 장관 18명이 있거든요. 국회의원 300명입니다. 예. 만약에 김의겸 의원이 그 정도 자신 있다면 거기 받아쳐서 그럼 난 의원직 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도 걸지 못하면서 저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자격도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윤리위에 아마 제소를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당 차원, 그건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윤리위에 제소까지 검토할 수 있다, 그 말씀하시는군요. 한동훈 장관 여러 말을 했어요, 오늘 국감 출석 전에. 근데 박수영 의원님, 직접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 겨냥한 것 같은데, 마치 쇼핑하듯이 이렇게 자기 입맛대로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예, 이재명 대표가 너무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지금 아무 말이나 막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옛날에는 특검을 요청하는 사람이 범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자기가 특검을 요청해놓고 골라가겠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법원의 영장, 그다음에 특검, 검찰의 수사, 이런 데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자체를 지금 부인하고 반대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서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조금씩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의혹 수사 본질로 가보겠습니다. 예, 대장동의 키맨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글보 인터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박수영 의원님, 사실 대선 기간 내내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저격수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박 의원님. 그래서 좀 저희가 어렵게 모신 것도 있는데, 이 얘기는 뭔가 본인이 추가 폭로할 거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얘기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천천히 하나하나 다 짚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분신이다, 측근이다 이러면서 보호를 해주고 있었는데, 유동규에 대해서 제가 작년 국정감사,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물었습니다. 예. 유동규 측근이냐? 이랬더니 유동규는 측근 아니다. 제가 추가로 물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대통령 되면 유동규는 사면 안 해주겠네, 이렇게 물었더니 아유, 범죄자를 무슨 사면 하느냐, 이렇게 몰아쳤거든요. 그래서 유동규로서는 굉장히 섭섭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의 이 1인자는 이재명, 2인자는 정진상, 3인자는 유동규라고 본인이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측근이라고 하면서 유동규 자신은 측근도 아니라 그러고 사면도 안 시켜줄 거라 그러니까 되게 이제 화가 났던 국면이 있었는데, 이걸 만약에 본인이 지금처럼 흘러서 다 뒤집어 쓰게 되면 거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형을 받게 되고,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진 부분만 하면 뇌물을 지금 얼마 받았다는 게 검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얘기들이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면 한 2, 3년 정도 징역 살면 되지만,
전체를 다 책임지면 이재명 지사가 지시한 것까지 다 책임지게 되면 거의 무기징역을 살기 때문에 아하. 이 부분은 딱 쪼개서 분명히 밝힐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나와 있는 정보들도 보면 유동규와 남욱 변호사 예. 두 사람의 그 진술이 일치를 하고 있고 그걸 찾아갔더니 CCTV도 있고 차량 출입 기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신 CCTV는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그러니까 정민영 변호사의 과거 아파트 주차장에서 뭔가 돈이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된 CCTV를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CCTV가 있고 예. 차량 출입 기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녹취록 그러니까 술집에 갔을 때 그 술집 여종업원에 문자를 복원했다 뭐 이런 등등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하나하나 폭로되면 굉장히 파장이 클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사법 리스크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말 의미심장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게 꽤 많다는 여러 가지 방증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휴대전화에 던지기 전에 정진상 실장과 8차례 통화한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박수영 의원님 여기서 유 전 법무장 주장은 이겁니다. 정진상이 휴대전화 버리라고 지시했다. 이 부분 때문에 회유 압박 논란이 되게 커진 것 같거든요. 정진상 씨가 버리라고 해서 창밖으로 던져서 그 핸드폰이 땅으로 떨어졌고 어떤 사람이 주워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경찰은 그게 누군지를 못 찾아냈는데 예. 검찰이 또 찾아내요.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나요? 예. 검찰이 못 찾고 경찰이 찾았던가 하여튼 그래서 예. 핸드폰을 찾아서 포렌식을 했고 그 결과 통화 결과가 다 나왔죠. 정진상 8번, 김용 6번. 그럼 왜 정진상, 김용과 통화를 했느냐? 이분들 정영학 녹취록의 첫 페이지에 보면 도원결이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4사람이 도원결을 맺어요. 일단 녹취록에 따르면 그 김만배,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런데 당시에 유동규가 핸드폰을 던지고 할 때는 김만배는 이미 구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2명의 의형제를 맺었던 도원결이 한 사람 즉 정진상과 김용과 통화를 했던 것이죠. 예. 그때 핸드폰을 던지라고 얘기했다. 이건 100% 증거인멸 죄까지 정진상이 이제 덮어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유동규 전 법무장 주장이랍니다만 박 의원님 생각은 작년에 분명히 정진상 실장은 잘못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 임할 것을 유 전 본부장이 당부했다. 이 말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럼요. 주장이라고 하면 그 전에 논란이 커진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재명 그 시장 시절에 예. 이재명 대표가 시장 시절에도 늘 얘기했습니다. 압수수색에 들어오면 핸드폰부터 깨버려라. 핸드폰을 버려라. 이렇게 직원들한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지시에 충실하게 따라서 정진상 당시 실장이 유동규 본부장한테 얘기를 해서 핸드폰을 버리게 만들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공모 공동 정범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 몰랐다고 한 부분이 유동규 전 법무장의 마음을 움직인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지금 뭐 김영부 원장과 관련된 여러 정치자금 위반 이런 것까지 일단 안 가더라도 지금 이미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이 부분까지 유동규 전 법무장이 참전하는 건 아닌지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 부분은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발언이거든요. 예. 그런데 김문기 씨가 뭘 했냐면은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술 1처장 했습니다. 개발 1처장을 했는데 그 바로 윗사람이 유동규 본부장이었던 겁니다. 그 유동규의 손발처럼 움직인 게 김문기였고 김문기 씨가 적어도 6차례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대장동 개발을 해서 보고를 드렸다는 게 알려져 있고 저 사진 제가 공개를 했는데 저기 3사람이 같이 골프를 쳤다는 거거든요. 고 김문기 씨, 유동규 본부장, 이재명 시장. 그런데 이재명 시장 모자에 유일하게 그 볼 마커가 있었습니다. 볼 마커가 있어서 제가 이거 골프 친 게 틀림없다라고 폭로를 했고 호주에 계신 교민 한 분이 이 틀림없이 골프장 바로 앞쪽이다라고 증명까지 해준 사실입니다. 예. 근데 그 아까 나왔지만은 가족들하고 통화할 때도 시장님하고 골프를 쳐서 오늘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거짓으로 판명이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앞날에 아문이 서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은 정진상 실장을 향하고 있는 혐의가 바로 이 성남F 후원금 관련 그리고 이 불법 대선 자금 그러니까 과거에 5천만 원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정진상 실장도 건네받은 거 아니냐 이 부분 그런데 술값 한 번 낸 적이 없다 그것만 해도 얼마일까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 주장을 뒷받칠 만한 것들을 검찰이 갖고 있다 박 의원님 그러니까 2013년 지금도 9년 전이니까 근데 이 술 접대받은 진술도 확보했고
이 종업원들의 문자 메시지가 복원을 한 모양이에요, 검찰이. 그랬더니 복원을 했더니 실제로 이런 정황들이 포착이 됐다. 이것 또한 좀 여러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강남에 있는 술집에 사실 이게 뭐 유동규 정도의 월급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욱 변호사가 뭐 천화동인 4호와 6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는데 1,000억 이상을 벌었기 때문에 자기가 단골인 강남의 술집 거기 가서 마음대로 먹어라, 편하게 먹어라, 돈은 내가 계산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를 이제 오늘 유동규 씨가 밝혔고요. 그게 따라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그 유흥업소 출입한 기록, 그다음에 유흥업소 종업원들 문자에서 예약한 사실, 누가 다녀갔다고 자기들끼리 문자 주고 받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발견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유동규 씨의 증언이 거의 100% 지금 사실로 검찰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자금, 그다음에 배후에서 움직이는 게 정진상이라면 김용이 조직을 움직였다고 볼 수 있고 실제적으로 현장 일은 이제 유동규가 움직인 이런 상황인데 유동규, 김용, 다음에 남은 정진상까지 이제 잡혀 들어가게 되면은 이재명밖에 안 남는 상황이 되고 측근 또는 뭐 분신 이렇게 표현했던 사람들이 전부 구속되는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사법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긴 합니다만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워낙 정진상 실장의 베일에 쌓여 있어서요. 언론에 공개된 사진은 저 단 한 장입니다. 박수영 의원님께 이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뭐 우리나라에서 뭐 혹은 뭐 여당 내에서도 국민의힘 내에서도 대장동 이슈를 가장 많이 공부하셨고 실제로 의혹 제기도 제일 많이 하셔서 장본인 당사자기도 하니까 지금까지 유 전 본부장에 있었던 쭉 그 증언과 혹은 새롭게 추가되는 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 이런 걸 보고 크게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셨습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 또는 대표에 대해서 의혹은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자료를 직접 받아보거나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이 저런 증거를 찾아 나섰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실 고소 고발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실, 그런 것들이 전부 사실로 착착 밝혀지고 있고 제가 최초에 입수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거기 들은 내용들이 거의 지금 99% 이상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말씀으로서 진짜 죄송한데 그 녹취록에서 또 그 8억 부분도 또 다른 걸 인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 8억 부분도 그 아까 말한 그 유동규 8억 김용 8억 하는 부분도 사실 녹취록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작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들었으면은 벌써 해버렸을 수 있는 사항인데 이제 정권 바뀌고 검찰 바뀌면서 드디어 이제 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고소고발 받았던 부분들의 상당 부분 의혹을 틀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게 이재명 후보가 만약 100만 원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은 아까 434억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5년 후에 대선 출마를 못 하고요. 지금 국회의원직마저도 이 자격 상실이 돼서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겹겹이 입은 방탄이 한꺼번에 다 벗겨질 이런 위험에 처해 있고 그것 때문에 아까 김의겸 의원이라든지 민주당의 무리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수영 의원님 말씀은 어쨌든 본인이 박 의원님 1년 가까이 1년 넘게 이 대장동 의혹을 했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본인이 생각할 때 박 의원이 생각할 때 차고 넘치는 물증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하나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왜 검찰은 당시 검찰은 그걸 하지 못했냐라는 근본적인 의문 제기를 지금 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불법 대선 자금 받았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정진상 실장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지금 김준일 대표님 정진상 실장도 지금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고 이재명 대표가 김용 부원장을 분신이라고 한다면 뭐 분신보다 더한 표현을 쓸 정도로 지금 정진상 실장도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꽤 깊습니다. 오늘 오후였습니다. 검찰이 민주당의 과거 격렬한 반발로 압수수색에 실패한 지 닷새 만에 오늘 오후에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2시간 좀 넘게 걸려서 끝이 났는데요. 그런데 압수수색 시도 직전에 이재명 대표가 당사 앞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눈물을 울먹였다 뭐 이런 얘기를 화면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저분이 저 대선 패배 직후에 주식을 2억 3천만 원어치를 산 멘탈을 가진 분입니다. 이거 그것도 당사 안의 일부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실 압수수색 저거 가지고 눈물 보일 정도의 멘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민주주의에 대한 침탈이라고 하는데 민주주의의 핵심이 법치주의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겠다는데 그거를 막는 것은 본인이 민주주의를 침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꾸로 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어떤 걸 확보했는지도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특검 부분도 박소영 의원님이 잘 아실 테니 이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 금요일 긴급 기자회견에서는 김건희 여사 혹은 부산저축은행 윤 대통령 부친 집 매매도 특검하자고 했다가 오늘은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 빼도 좋다. 어떤 속내를 이 대표가 갖고 있다고 받아들이세요? 일단 특검 주장을 했는데 우리 당을 비롯한 언론이나 여론의 반응이 싸늘하거든요. 이게 물타기에 불과하다. 법적인 문제를 정쟁으로 끌어가려고 한다. 시간을 벌려고 한다. 이런 비난이 있는 데다가 이재명 대표 본인이 그 특검을 주장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예전에 이렇게 주장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게 여론이 싸늘하니까 일단 다른 것들을 다 빼고 대장동만이라도 특검을 해달라고 지금 읍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본인이 궁지에 물리니까 이런 이제 사실은 처음에 이제 선거법 위반만 관리하면 될 줄 알았는데 백현동 터지고 대장동 터지고 성남 FC 터지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자꾸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 궁지에 몰리니까 이제는 대장동만이라도 특검해달라 이렇게 지금 빌고 있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이 저것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호소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내일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일단 윤 대통령 내일 국회에 가기로 했습니다. 11시에 국회에서 그대로 하십니다. 민주당이 들어오지 않든 들어오든 간에 시정연설은 원래 헌법과 국회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700조 가까운 예산이 이제 국회에 상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철학, 기본적인 방향 이런 데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과거엔 대통령이 안 나와가지고 제발 총리가 오지 말고 대통령이 와달라고 국회에서 사정사정한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 나와서 시정연설을 하시겠다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내야 조건을 걸고 이건 헌법에 맞지도 않고 국회법에 맞지도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11시에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11시에 또 국회가 어떤 장면이 연출될지 저희도 많이 주목을 해야 될 텐데요. 여기서 뉴스탑10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